삼성전자가 내일 오전 10시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발표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예정인 내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또 입수를 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번 영상 좋아요만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누군가의 꿈이 담겼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방송한다라는 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진정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감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설을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만 체크하자라는 이야기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속상하고 끔찍한 하락이 나온 날에 방송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코스피가 급락할 걸 알았던 사람이라면 방송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급락할 거 이미 여러분께 7월 8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알아야 살아남는다 라고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고점에 머물고 있을 때 6월 26일이죠. 6월 26일 조회수가 1500회 정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돌려서 내가 이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돌릴 수는 없어요. 맞나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고점 맞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최저점을 맞췄던 영상도 있어요. 최저점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내리셔야 되는 판단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이어가셔야 된다. 삼성전자 최저점 맞추고 최고점 맞추고 시장이 급락할 걸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러 오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떠들고 채널의 규모만 큰 그런 채널들은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정말로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SK하이닉스 어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떨어졌는데요. 이때는 다들 이런 생각을 했죠. SK하이닉스 어닝이 나왔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컨콜을 하니까 그 기대감이 내일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만 꼭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부터 시작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방송에 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만 꼭 누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한투도 600만 주를 담았고 이러는 와중에 JP도 600만 주를 담았거든요. 그럼 한투랑 JP가 합쳐서 1200만 주를 담았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과연 컨퍼런스 콜 하나만 보고 담았을까? 라는 겁니다. 그저 과대낙폭이니까 담았을까? 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컨퍼런스 콜은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120조 규모의 환원 정책입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 역대급으로 돈 벌고 있어요. 맞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번 하락을 되돌려주는 급반등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컨퍼런스 콜은 바닥, 주가의 바닥을 형성해주는 이벤트로서 작용이 될 거예요. 신용과 레버리지와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가 저는 컨콜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부터 이 바닥을 다져주는 과정들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더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대응 가능하고 잘 지켜보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더 도움이 돼요. 자,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이 삼성전자에게는 바닥을 다져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2026년도 2분기 경영 실적에서 우선 연말에 추가 배당 주당 14,800
46원 정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방식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병행이 될 거고요. 배당금도 화끈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놓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까요?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하는데도 떨어지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방송에서 대다수가 이럴 겁니다. 컨콜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컨콜이 기점이 될 것이다. 과거 TSMC 내용도 똑같았거든요. TSMC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의 날에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를 거다. 기대감이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TSMC 발표? 이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도 못 가는데 TSMC가 올라간다고 왜 가겠느냐. 조정이라고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급격하게 개파락을 그렸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말씀을 드렸지만 무서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로 내일 컨퍼런스 콜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미 컨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시장이 모르는 바가 없어요. 이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브로드컴과의 ATA 시나리오입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선 영상 보시고 문자 신청한 분들 위주로 다 남겨드릴 건데 무료니까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먼저 공개를 좀 드리면, 일단 지금 확인이 된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판매가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맞나요? 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우려감이었나요?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해지성 상품을 가입하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 떨어질 거니까 해지에 가입하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 거죠.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브로드컴이 선언을 하죠. 물량 확보가 우선이다. 이제 남은 건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지금 컨콜에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인 건데, 저는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언제가 있다면, 왜냐면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반도체를 사들이고 싶어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이 명확하게 나온다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그냥 주주환원 정책 정도로 바닥을 잡아준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되돌림 상승이 내일 10%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하자면, A는 뭐예요? 컨콜에서 일단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 주주환원 정책이다. 주주환원 정책만 놓고 보면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배당금을 굉장히 높게 또 쳐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론 주가가 급반등하긴 제한적이다. 아니,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올라가면은 애초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떨어질 것도 아니었어. 아시겠죠? 근데 막 이걸로 어그로를 끄는 채널이 있다? 한마디만 할게요. 또 다 가실 겁니까? 그런 거에 또 속을 거야? 여기까지 하고요. 컨콜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결국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반도체 가격. 그리고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언지가 내일 컨콜에서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컨콜 현장에 가서 컨콜에 참여하면 질의응답을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오는 정보이고요. 현장에서 빠르게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식이 만약 전해지면 곧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알람 신청을 꼭 해놓으세요. 또한 컨콜의 내용들 전해드리기 전에 이 내용들 역시 미리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컨콜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환원 정책부터 시작해서 주요 고객사, 이번에 2천억 달러 협상을 이끌어낸 브로드컴의 시나리오, 그리고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과의 메모리 가격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 이 내용들 모두 구독만 하시면 드리고 있고, 구독하셨다면은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종목명을 남겨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라고 남기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신청하는 인원이 많으면 조금씩 미뤄질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컨콜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이걸 받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가 대응 전략이 바로 잡힐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좀 받아 가셔야 되고요. 세부 내용을 좀 받아 가시면 당연히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컨콜이 되기 전부터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물며 말씀을 드렸지만 컨콜 현장에 참가하는 인원이 저와는 유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알려드릴 거니까 알람 신청해 놓으세요.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네. 일단은 컨콜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협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A는 내용이 뭐죠? A의 내용은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만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 정도 잡아주는 수준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B는 뭐예요? B는 가격 협상. 빅테크 기업들과의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에 할 거다. 그럼 급반등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빠졌던 걸 다 되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가장 제가 현실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자, 이번에 브로드컴과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이 삼성전자가 급락이 시작됐을 때부터 강조했던 건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변화입니다. 가동률도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있는 실점이고, TSMC가 독주하고 있었던 이 파운드리 사업의 시장을 뺏어 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이 더 커지면서 TSMC가 혼자서 독주할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TSMC가 혼자서 먹고 있던 시장이 더 커져버려서 TSMC도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삼성전자에게 추가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번 컨콜에서 파운드리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정책도 나오고 메모리 가격 협상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파운드리의 변화도 나오는 역사적인 반등 저점이 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컨콜이 열리기 전부터, 열리는 시점부터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좀 해야겠죠. 맞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먼저 자료 받아보시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오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시면서 매매 기준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역시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 일단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주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며, 삼성전자 정말 힘든 싸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지금 주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월등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레버리지 사태와 더불어서 신용 물량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한투와 JP모간이 오늘 합쳐서 1200만 주를 매수해놨기 때문에 내일 한투와 JP모간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나가는 흐름들이 반복될 수 있고, 들어왔는데 더 담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은 한투와 JP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잊지 마시고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 제가 방송에 다 담아드린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과 장중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을 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을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자 혜택 꼭 받아가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